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오롱인더고요. 코오롱인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인더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사업자재군에서도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사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오롱인더가 이런 사업자재만 하는 게 아니라 필름 사업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필름 사업은 어떤 필름이냐면은 LCD에 대한 관련이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LCD에 대한 필름이 골칫거리로 전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 이 필름 사업이 왜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냐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LCD에 대한 시장 한계성이다라는 거죠. 과거 LCD에 대한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된다면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규모는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TFT LCD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MMA를 하고 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이 시기 때에는 국내 기업이나 일본이나 대만 기업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하지만 20년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중국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나 일본이나 어떤 대만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의존도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필름이나 패널 같은 부분에서 저가 제품이 많이 공급 과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인더가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2022년에 711억 원의 적자를 냈었고 지난해 3분기까지는 619억 원에 대한 누적 손실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이 필름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필름 사업을 이제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오롱 인더가 이 필름 사업을 매각을 해가지고 뭐 아라미드나 PMR 쪽에서 쓰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필름 사업 매각 대신 이거 택했다라고 보게 된다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커퍼니와 합작 범위를 설립하고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 등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필름 사업은 위기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런 필름 부분에서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매각보다는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 가치 소재에 집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친환경 소재와 고부가 가치를 할지는 뭐죠 확실히 뭐 예상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은 많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공급 과잉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폰 인더스트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를 살펴보게 된다면 타이어 코드 부분이 있죠. 일단 이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이어 구조를 보게 된다면 트레드, 숄더, 사이드 휠, 벨트, 카카스가 있는데 이 카카스 안에 타이어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로인더는 이런 타이어 코드 쪽에서도 꽤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런 카카스 안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에 대한 원재료를 살펴보게 된다면 예전에는 나일론을 사용했지만 요즘엔 폴리에틸렌을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만드는 합성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범용 제품으로서 많은 공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장 가동만 제대로 되게 된다면 이런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크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교체용 타이어나 신차에 대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면 코로 인도에 대한 긍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역별 오이 타이어 판매는 유럽과 중국과 북미 중심으로 23년도 하반기까지는 하락을 했지만은 24년도 1월 달에는
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리 타이어 판매 부분에서도 유럽과 북미와 중국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던 수요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럼 왜 반등을 할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조금 역설적이게 또 이런 타이어 코드 시장이 원래 자체적으로 결국에 이제 자동차 시장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조금 성장하게 된다면 이 타이어 코드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23년도 자동차 시장은 괜찮았지만 타이어 코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럼 왜 안 좋았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 타이어 코드에 대한 판가 문제와 유럽과 이제 북미 중심으로 이런 타이어 코드 재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재고에 대한 문제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이제 재고 조정에 대한 마무리 단계가 왔고, 그리고 재고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오다 보니까는 이제 아리에 대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슈는 타이어 코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는 타이어 3사가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 10%를 늘린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국내 타이어 3사가 7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합성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반등을 성공했고 또 공장 생산 능력 10% 이상을 확대해 수요 증가에 대비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결국에 타이어 업계가 이런 영업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생산 능력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 작업이 끝나면 3사 총 생산 능력은 2억 300만 개에서 2억 2,340만 개로 10% 가까이 늘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코드가 이런 타이어 안에 들어와 있는 부속품인 만큼 타이어사에 대한 증설은 이런 타이어 코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어로인더의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지 말지는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은 있지만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어로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랜드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다라는 거죠. 이제 38만 원, 39만 원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나 했으나 이런 42만 원 부근은 추세선인 60평선과 이런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 부근과 이런 37,500원 부근이죠. 그래도 하락을 하더라도 약간 37,500원 부근들은 조금 지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은 37,5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로인더는 뭐 차트적으로 아직까지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대한 상황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어로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